전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 속에 미국의 반도체 공룡 인텔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실적 악화 속에 삼성 TSMC와 경쟁하겠다며 수십조 원을 투자한 파운드리 사업마저 접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인텔이 앞서서 이제 2분기 어닝 쇼크를 내면서 대규모 인력 감축안을 내놨는데 결국 이제 사업 구조조정까지 나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인력 감축안이 나오면서 사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인력 감축과 사업 구조 조정이 이렇게 업황에 따라서 진행됐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수순이라고 보면 되는데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미 2조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15,000여 명의 대규모 인력 감축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텔의 위기가 좀 더 심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달 중순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제 경영진들이 파운드리 사업을 매각을 포함한 어떤 구조 조정안을 보고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매각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런 좀 소극적인 관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텔이 위기에 빠진 것은 사실은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요. 최근의 위기는 이제 주력 사업인 PC 사업에서의 경쟁력이 악화됐고 데이터 센터에서도 AMD에게 이제 점유율에서 조금 밀리는 상황이 물론 아직까지는 인텔의 점유율이 높긴 하지만 이제 매출에서도 좀 압도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주력 사업에서 좀 경쟁력이 있고 실적도 나와야 이제 비메모리,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독일에 44조 원, 미국에도 200억 달러 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이 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인텔에 대한 위기가 이번에 보도로 나온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일단 가능성이지만 인텔이 재도전에 나선 파운드리 사업까지 접을 수 있다. 이건 조금 충격적입니다. 이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이 팻 겔싱어 CEO가 2030년까지 삼성전자 제치겠다. 이 공언까지 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의외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올해 초죠. 지난 2월에 인텔이 처음으로 이제 자체 파운드리 행사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인텔 파운드리 다이렉트 커넥트라는 걸 열고 이제 1.8나노 제품을 올해 연말까지 이제 양산을 하고 2027년도에 1.4나노 공정까지 초미세 공정 로드맵을 좀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삼성전자와 TSMC가 이제 지금 3나노대인데 내년부터 2나노 초미세 공정에 진입한다는 점에서 이를 앞서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발표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텔의 파운드리가 이제 그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을 좀 뒤집는 그런 상황에 좀 관측이 나오면서 좀 불안한 그런 심리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업계에서는 인텔 파운드리가 낸드 플래시 사업부와 같은 운명이 될 수 있다고도 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지난 2022년에 SK 하이닉스의 낸드 사업부를 우리 돈 약 10조 원에 매각 결정한 바 있었죠. 당시 인텔의 주력 사업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그러니까 주변 사업을 좀 정리하면서 주력 사업을 경쟁력 강화하겠다 이런 뜻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 공장,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굵기,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에서 중심에 인텔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미 정부로부터 이미 85억 달러의 현금 지급 지원금을 약속받은 상태인데 때문에 이 공장 자체의 계획을 폐기한다면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반도체 제국 인텔의 위기를 보면서 메모리와 파운드리까지 하고 있는 이 종합 반도체 기업 이 삼성전자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 삼성 반도체 역시 다음의 혁신은 무엇인가, 당신들의 다음은 무엇인가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내부 관계자들을 만나봐도 자체적으로 내부에서도 좀 위기감,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넥스트 성장 동력이 무엇이냐, 혁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우려도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인텔과 삼성전자 모두에서 이제 반도체 고위직으로 근무했던 이제 인물과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네. 인텔 다음으로 삼성전자가 가장 걱정된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유는요,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도 수십 년 동안 종합 반도체 기업에서 CPU 시장을 점령하면서 이제 퍼스트 무버였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업 문화가 조금 유연하지가 않고 특히 무엇보다 이제 서비스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계의 트렌드라고 하면 고객, 그러니까 TSMC가 엔비디아의 맞춤형 칩을 제공한다든지 네. 좀 고객사 맞춤형으로 칩을 만들어 디자인을 해줘야 하는데 이런 서비스에서 우리 기술을 너네가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인텔의 경쟁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고객사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야 하는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인텔이 과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냐 여기서 좀 업계에서는 의문을 표시를 했었습니다. 네. 때문에 이게 인텔의 큰 단점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해당 비판이 삼성전자에게도 사실 많은 이제 비판점이 되잖아요. 네. 메모리 퍼스트 무브였던 삼성전자가 슈퍼 호황기에 취해서 지금은 뭐 그때 기술 혁신을 좀 게을리하면서 SK 하이닉스 HBM의 1위도 내준 상황입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파운드리를 포함해서 이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는 거, 시작했다는 건 상당히 이제 괜찮은 판단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게 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한 4년, 5년 전이 됐는데요. 지난 2019년도에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네. 이건 10년 이제 동안에 TSMC를 따라잡겠다는 계획을 세운 건데 물론 이제 성과도 있었습니다. 파운드리에서 3나노 최초 상용화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이 그때보다 TSMC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초미세 공정 이제 3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TSMC에 오히려 물량이 더 몰려드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벌써 뭐 보도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모바일 AP 엑시노스 2500의 내년 갤럭시 S25 탑재도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즉 앞으로 이 비메모리 분야는 더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결국엔 메모리 주력 사업에서 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AI 메모리에서 더더욱 혁신을 해야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서도 투자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